본인 자산의 일부 비중은 금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 5월달 단군 일의 역대급 버블 장세가 찾아온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은 이 영상을 꼭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기본 방향을 가다듬을 수 있는 필수 영상입니다. 다 보셨나요? 버블은 이미 오고 있죠. 눈을 감아보세요. 버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잠시 버블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2, 3. 이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실거주 부동산 한 채, 미국 주식, 금, 이 세 가지에 주목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 주식은 이제 안전하게 신흥국 주식으로 포트를 변경하는 게 낫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입니다. 아직 실거주용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은 잠시 뒤로 가기를 누르시고 집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금 살 때가 아닙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버블 장세에서 콩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최소 한 채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금의 역사, 기본적인 금의 특징은 저의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꼭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 어느 정도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다면 이제 금의 월봉 차트를 볼까요? 월봉 차트란 막대기 하나가 한 달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2013년도부터 금은 거의 오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하반기부터 금 가격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미중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5월부터 급격하게 오르더니 8월 달에는 박스 상단인 1,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자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앞다투어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보고서를 보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한글로 번역된 기사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투자은행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시점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많으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고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광고가 여러분의 정신을 맑게 해줄 거라 봅니다. 광고 큐! 먼저 2019년 6월 금 가격이 1340달러 부근일 때 JP 모간에서는 올 4분기에는 온스당 1405달러까지 오른 뒤 내년 말에는 1480달러를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같이 나온 내용을 잠시 보면 통상 미국 경제 전망이 불안해지면 금 수요가 높고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도 금 가격이 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거나 이로 인하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JP 모간에서는 생각보다 금 가격을 낮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6월달 금 가격은 134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4분기에 1405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략 6개월 동안 5% 정도 오른다고 전망한 셈이죠. 그리고 내년 2020년 말에는 148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략 18개월 동안 11% 오른다고 전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의 수익률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그럼 다음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2018년 8월 금 가격이 거의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골드만삭스에서는 금 가격이 6개월 내에는 16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투자자들이 안전한 도피처를 찾아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 도피처가 금이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해지면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금의 특징이 하나 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8월 달에 금 가격은 152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6개월 후 금 가격이 16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략 6개월 동안 5% 정도 오른다고 전망한 셈입니다. 이번에도 한 달의 수익률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실망하셨나요?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남은 보고서를 짧게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금 가격이 최고치에 도달했었던 2019년 8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금 가격이 앞으로 2년 사이 2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략 2년 동안 31% 정도 오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달에 1.3% 정도 수익이 날 거라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서 중에서는 가장 목표치를 높게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티그룹 역시 2019년 9월 달에 앞으로 2년 사이 2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보고서를 가볍게 봤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의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은행에서 금 가격의 목표를 생각보다 높게 잡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과거의 금 가격을 볼까요?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금 월봉 차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금 가격은 10년 동안 7배 정도 올랐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대략 600% 정도입니다. 한 달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5% 정도 됩니다. 한 달에 5%라니 엄청납니다.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달러 인덱스가 2001년 120에서 10년 동안 40% 정도 하락하면서 달러 반대 특징을 지닌 금 가격이 급하게 상승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달러와 금은 반대의 특징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달러와 금의 특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으면 미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또한 달러는 세계 넘버원 미국의 화폐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즉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을지라도 미국만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달러로 자금이 몰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1년 IT 버블 경제 위기,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때 달러 인덱스는 순간순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은 달러 이전의 화폐로 사용됐습니다. 화폐로서 금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축 통화인 달러와 마찬가지로 금은 세계에 통용되는 귀금속입니다. 달러가 그러하듯 어디에 가도 금만 들이대면 바로 그 나라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만큼 금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은 막상 경제 위기가 오면 안전자산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에 첨부한 자료를 재탕해 보겠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당시 다우지수가 급락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는 올랐지만 다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경제가 위험하자 귀금속이자 원자재인 금을 팔고 모두 현금화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급격한 경제 위기가 오면 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이 반쪽짜리 안전자산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화폐를 찍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역으로 시중에 화폐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반대로 금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2009년처럼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무역 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블랙은 금 투자를 강조할까요? 바로 저는 앞으로 2009년도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처럼 금 가격이 급등한다? 거기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2009년도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금리를 0%까지 내리고 돈을 찍어내면서 시중의 화폐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클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 들어 미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3차례나 내렸고 단기채 매입을 통해 이미 시장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지금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입니다. 블랙, 왜 금 가격은 제자리 걸음만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아직 미국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달러 인덱스가 건재한 이상 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과거 2001년도부터 금 가격이 10년 동안 6배 올랐던 이유는 미국이 2001년, 2008년 연속으로 경제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경제 위기의 조짐이 있나요? 여러 가지 균열은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에서 잘 틀어막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돈을 풀면서요.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무역 합의를 통해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앞으로 미국발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동반되어야 금 가격은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와 돈 풀기로 미국 경제에 물을 주면서 연명시키면 금은 급등하기보다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점쳐봅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4군데의 투자은행도 금값이 앞으로 오르긴 오르겠지만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보일 거라 전망한 게 아닐까요? 저를 비롯한 4군데의 투자은행은 앞으로 미국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봅니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의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역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 위기는 오지 않겠지만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여러 차례 과거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인 자산의 일부 비중은 금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만약 몰빵해버리면 생각보다 낮은 수익률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한 채를 꼭 보유하시고 신흥국 주식과 금 투자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배당주, 리츠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저는 금 투자 비중은 제 자산의 5% 미만으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실물금으로 장기 투자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금은 어디에서 사나요? 그리고 금이 아닌 실버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금을 이용하여 단타 혹은 스윙 투자를 하실 거라면 금 ETF 상품이 좋습니다. 주식처럼 매매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도할 때 매매 차익에 대한 15.4% 세금을 내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투자 방법에 비해 세금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금 ETF를 이용한 장기 투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시세를 조회하기 쉽기 때문에 혹시나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에는 금 ETF보다는 다른 방법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물 금을 금은방에 가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고 팔 때 각각 수수료를 15% 정도 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물 매입을 꺼려합니다. 저도 그래서 실물 금을 매수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고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실물 금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최소한 30% 이상 수익이 나야 합니다. 혹시나 주변 지인 중에 금은방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실물 금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물을 사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직접 금은방에 찾아가서 내가 어느 정도 금을 살 텐데 혹시 수수료를 깎아줄 수 있냐라는 거래를 해도 좋습니다. 이쪽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실물 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KRX 금 시장을 통해 금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증권사 HTS를 통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본인이 쓰고 계시는 증권사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매매 수수료가 매우 낮습니다. 실물 금과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할 때 10% 수수료만 내면 언제든지 실물 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실물 금을 보유하는 것과 비슷하죠. 실물 금을 사면 보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KRX 금시장에서는 보관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할 때에는 KRX 금시장이 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과 은 투자 비율에 대한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금, 은 투자 비율은 과거 영상에서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버는 금에 비해 변동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구미를 땡길 수가 있습니다. 실버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마구마구 사지 마시고 금 100% 혹은 금과 은 반반 사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그리고 주식에 비교하면 금은 삼성전자이고 은은 코스닥 종목입니다. 안전자산인데 굳이 변동성이 큰 것을 찾아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마인드라면 직접 주식 투자를 해도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금 100%를 매수하시든 아니면 금과 은을 반반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즉흥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트 이야기를 빼먹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만약에 금 가격이 1트라이온스당 1475달러를 지켜준다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그 가격은 깨진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1425달러에서 1450달러를 지지선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하여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금이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레포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연히 금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레포 시장보다는 미중 무역 합의가 더 커 보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값 조정이 올 수 있으니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당 가격대를 지지하는지 보시면서 금은 모아가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이미 다 모으셨다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금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셨거나 단타를 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매도하고 비중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